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침전물이 노란색인 화합물은, 자, 여기서 침전물이 노란색이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크로뮴산 이온이에요. 그래서 크로뮴산 이온이라는 게 CrO4- 이온이죠. 그래서 CrO4가 들어가게 되면 노란색을 띈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3번 다음 반응에서 침전물의 색깔은, 자, 침전물은 PbCrO4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CrO4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침전이 생기겠죠? 노란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해질의 전리도 비교는 주로 무엇을 측정해서 구할 수 있는가? 언음점 내림이 되는 거죠. 나번이 정답. 그리고 네슬러 시약의 조제에 사용되지 않는 약품은 어느 것인가? 네슬러 시약을 우리가 조제했을 때는 1번에 나와 있는 KI가 우리가 뭐라고 했죠? 아이오딘화 칼륨, 그죠? I가 아이오죠, 아이오. 그리고 K가 칼륨. 자, 그리고 HgI2, 아이오딘화 수원. 자, 그리고 KOH, 수산화 칼륨. 그래서 그 네슬러 시약을 조제했을 때 사용되는 것은 KI, 그리고 HgI2, KOH 세 가지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라번의 I2.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AgNO3 10g을 정확하게 측량하여 물에 녹인 뒤에 500ml 메스플라스크의 눈건까지 섞이겠다. 이용액은 몇 노르말인가? AgNO3의 분자량은 169.89g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노르말 농도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몰 농도를 먼저 한번 계산을 해서 전환을 시켜 볼게요. 우리가 몰 농도라는 것은 질량 나누기, 지금 질량이 10g, 얼마의 녹이죠? 500ml. 500ml는 0.5L가 돼요. 자, 그리고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 지금 AgNO3의 분자량이 169.89로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0.118몰이 나왔어요. 그러면 몰 농도를 노르말 농도로 전환했을 때는 몰 농도 곱하기 가수, 당량수거든요. 자, 그런데 AgNO3 같은 경우에서는 AgNO3는 물에 녹이면 Ag 플러스 NO3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이온이 가수거든요. 플러스 1이니까 1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일가 물질이니까 0.118몰 곱하기 1을 하니까 0.118 노르말. 그래서 가번이 바로 정답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바로 노르말을 계산하셔도 돼요. 자, 노르말 농도는 질량 10g 나누기 부피 0.5L 곱하기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라는 것은 169.89g이 분자량이잖아요. 분자량 나누기 당량수, 가수를 해주시면 돼요. 당량수, 가수가 플러스 1이니까 1가짜리죠. 그래서 노르말 농도는 여러분들 노르말 농도 공식을 바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보통 몰 농도를 우리가 많이 풀기 때문에 몰 농도를 계산을 해서 노르말 농도로 제가 전환을 한 거죠. 그리고 1가 물질은 1가짜리는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과망간산이온 MnO4- 는 진한 보라색을 가지는 대표적인 산화제이며 센 산성 용액에서는 환원제와 반응하여 무색의 Mn2+로 환원이 된다. 1몰의 과망간산이온이 반응하였을 때 몇 당량에 해당하는 산화가 일어나느냐? 지금 우리가 산화제와 환원제는 전자이동수가 당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량을 계산을 하는데 전자이동수를 먼저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MnO4- 값이 있잖아요. 이 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MnO4-에서
망간 자체의 산화수를 우리가 미지수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 값이 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는 2-짜리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짜리가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MnO4의 전체 가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x는 이 값이 마이너스 8,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플러스 8, 따라서 마이너스 1과 계산하면 x가 플러스 7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MnO4가 망간이 2 플러스짜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MnO4의 산화수가 플러스 7이에요. 우리가 계산했을 때 여기서 Mn이 플러스 7이에요. 그러면 Mn2 플러스 7이 플러스 2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 전자수가 몇 개가 이동을 해야 되죠? 자, 6, 5, 4, 3, 2, 5개. 그래서 이동하는 전자수가 5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자이동수가 바로 산화제와 환원제는 전자이동수가 바로 당량이 되니까 5당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과망간산 이온에 있는 망간의 산화수를 결정을 해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그 나온 망간이 Mn2+, 망간이 2+짜리거든요. 2+로 변했을 때 전자이동수가 몇 개가 되는지를 계산을 하면 그 전자이동수가 바로 당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8번. 다음 중에서 분석물질과 적정액 사이의 착물 형성 반응을 이용한 적정법은 어떤 것이냐? 착물 형성이라는 것은 화합물이 형성되는 반응이에요. 자, 정답은 킬레이터 화합물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착물 반응이라는 게 킬레이터 화합물이 형성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39번 문제입니다. 기체의 용해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이산화탄소를 CO2라고 하죠. CO2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비극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무극성 기체는 무극성이 비극성, 물에 잘 안 녹는다는 소리입니다. 물에 녹기가 더욱 쉽다. 물에 거의 안 녹습니다.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며 물에 녹지 않죠. 그래서 기체는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을수록 잘 녹습니다. 그리고 무극성 기체는 용해하는 질량이 압력에 비례한다. 자, 여기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라번이죠. 무극성을 우리가 비극성이라고 했어요.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번. 다음 중에서 약염기 BOH의 이온화상수는, 자, 이온화상수라는 것은 반응물 분해 생성물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반응물이 BOH, 생성물이 B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표현을 한 것은 답은이 바르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광전 비색계를 이용하는 물질의 농도 측정 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그 순서가 올바른 것은 기억 표준 용액의 조제, 니은 시료의 정량, D가 금량성 그리기, 리을 비색계의 조작. 가장 먼저 우리가 표준 용액을 조제해야지 측정이 가능하겠죠. 표준 용액을 측정을 한 다음에 비색계를 조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금량선을 그리고 그린 금량선에 따라서 시료를 정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보면은 기억이 가장 먼저, 그리고 리얼, 디귿, 니은이 되니까 라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42번 pH 4인 용액과 pH 6인 용액의 농도 차이는 몇 배가 되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pH라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거든요. 그러면 비교를 했을 때는 pH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농도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H 플러스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로그의 역수가 10의 x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는 맞은변에 10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다 x항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pH 그리고 마이너스가 들어갔으면 역수 단위가 몰퍼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pH가 4라고 하면 pH 4와 pH 6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H 플러스로 바꿔서 비교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4성 몰퍼리트가 되고 pH가 6이라고 하면
H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6성 몰퍼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비교를 몇 배가 나오느냐 이렇게 하면 10의 마이너스 4성 몰퍼리터에서 10의 마이너스 6성 몰퍼리터를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몇 배 차이가 나나요? 100배. 그래서 값을 계산하면 100배가 되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거네. 그죠?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톨루엔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톨루엔은 벤젠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적 화합물입니다. 자, 맞죠? 독성이 있어요.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화기에 불안정한 물질이죠. 따라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답은 1개예요. 그리고 44번 다음 중에서 적외선 스펙트럼의 원리로 맞는 것은 적외선 스펙트럼은 분자 내 원자들의 진동을 이용해서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원자들의 진동,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 중에서 유기 할로겐 화합물, 나이트로 화합물, 유기금속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는 ECD라는 전자포획형 검출기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답은. 그리고 46번 파장이 10의 마이너스 3성 미터인 것을 주파수 센티미터 마이너스 1성으로 환산을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미터와 센티미터 개념으로 나와 있으니까 1미터가 몇 센티미터죠? 100cm는 10의 마이너스 3성 미터일 때 X. 그죠? 미터, 센티미터, 미터, 센티미터. 따라서 X를 계산을 하는데 저기서는 중간끼리 곱하고 가쪽끼리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0.1cm가 나왔어요. 0.1cm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1성 센티미터하고 똑같죠? 그래서 지금 주파수가 센티미터 1승하고 같은 형태니까 밑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찾는 거예요. 얼마죠? 가번에 10을 찾는 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금속 나트륨을 보관하려면 어느 물질 속에 저장해야 되느냐? 금속 나트륨은 석유 속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외워놓으세요. 나트륨은 석유. 그리고 48번 적외선 분광 광독에 의한 고체 시료의 분석 방법 중에서 고체 시료의 취급 방법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답은 용액법, 라번에 페이스트법, 답은 기화법, 라번에 KBR 정제법. 자, 여기서는 고체하고 관계없는 것은 기화를 시킨다는 것은 고체하고는 관계없죠. 그래서 주로 액체에 관계되는 거니까 답은이 정답. 자, 4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압의 굴절계로 굴절률 측정 시 눈금판의 색깔이 선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눈금판의 색깔이 선명하지 않을 때는 라번입니다. 자, 분산 조절 나사를 천천히 회전을 시켜요. 그리고 굴절 시야의 명암 경계가 확실히 나타나도록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분산 조절 나사를 천천히 회전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50번 분광 광도계가 광전 비색계와 다른 점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분광 광도계와 광전 비색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색화 장치예요. 그래서 단색화 장치의 종류를 보면 분광 광도계는 프리즘이나 회절격자를 단색화 장치로 사용을 하고 반면에 광전 비색계는 단색 필터를 단색화 장치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차이점은 단색화 장치가 되는 겁니다.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51번 적외선 분광 광도계의 흡수 스펙트럼으로부터 유기물질의 구조를 결정하는 방법 중 카르보닐기가 강한 흡수를 일으키는 파장 영역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카르보닐기가 가장 강한 흡수를 일으키는 영역이 1660에서 1820cm-1성이거든요. 그래서 cm-1성이라는 것은 per cm하고 같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이차 적정에 의한 당량점 측정 시험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자, 답은 0.1노르말 HCl, 답은 0.1노르말 NaOH, 답은의 정류수, 답은의 황산구리. 자, 여기서 전이차 측정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황산구리가 정답. 53번, 콜로이드 물질을 분리하는 데 이용되는 것은 우리가 반투막을 이용하는 투석의 원리를 이용을 하죠. 답은이 정답. 그리고 54번,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기기 구성 요소 중에서 실질적인 시료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자, 우리가 시료를 분리하는 장소를 컬럼이라고 그러죠. 컬럼. 그래서 컬럼을 통과시키면서 시료를 우리가 분리를 시킵니다.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정성 분석 방법으로서 맞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풀이를 보시게 되면 정성 분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느냐면 검정곡선법이 있고, 그 다음에 넓이 백분율법이 있고, 보정 넓이 백분율법, 상대 검정곡선법, 표준물질 첨가법이 있어요. 따라서 이 중에 한 개가 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표준물질 첨가법이 정답이 됩니다. 풀이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 56번, 브롬수가 피부에 묻으면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브롬수가 피부에 묻었으면 글리세린을 이용을 합니다. 따라서 라브, 다량의 글리세린으로 문질러서 닦아내면 깨끗하게 처리가 됩니다. 라브이 정답.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사용되는 운반기체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운반기체로 사용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수소, 질소, 헬륨. 따라서 수소와 질소와 헬륨이 아닌 염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8번, 전해 분석 방법 중에서 폴라로그래피에서 작업 정극으로 주로 사용되는 정극은, 자, 정극이 두 개가 있죠. 기준 정극이라는 게 있고 작업 정극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가번에 나와 있는 포화칼로멘 정극은 기준 정극으로 사용합니다. 반면에 나번에 나와 있는 수원적화 정극은 작업 정극으로 사용을 해요. 따라서 작업 정극을 물었으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59번, 아세톤 메탄올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가번에 인화점이 높은 물질이다. 인화점이 높다는 소리는 불이 붙기가 힘들다는 거죠. 반면에 아세톤이나 메탄올 같은 경우에서는 불이 상당히 잘 붙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인화점이 낮은 위험한 물질이 됩니다. 나번에 저장 장소에 화기연금 표시를 합니다. 불이 나기가 쉽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열 및 충격을 피합니다. 저장 시 정전기 발생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재에 관계되는 내용이 전부 다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명 하나가 반대가 돼 있는데 그 반대가 돼 있는 게 가번이죠. 그리고 인화점이라는 것은 점화원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화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불이 잘 붙기 때문에 화재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충전재 입자는 일반적으로 60에서 100매시 크기로 사용되는데 이보다 더 작은 입자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답은입니다. 분리관에서 압력 강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60에서 100매시 크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제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각자의 의견을 이제 제게 보내줘서 제가 그 시험 치던 분들을 이제 그 시험 치던 분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재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와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한 번 더 풀이를 해봄으로써 실전에 대비할 수 있게끔 아주 중요한 공부가 돼요. 그래서 CBT 시험 문제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공부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와 이론 문제가 있을 때 계산하는 문제에 너무 많이 치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산하는 문제를 하지 말라는 건 절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문제의 분포도로 봤을 때는 계산하는 문제보다는 이론 문제가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계산하는 문제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계산하는 문제는 기본만 하고 여러분들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 정도만 하고 나머지들은 이론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해서 이론 문제를 확실하게 맞추는
방향을 정해서 공부하는 게 합격에 유리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